전산회계 1급 자격증 취득의 실무 강좌. 이번 시간은 첫 번째 학습 영상입니다. 실무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론적인 분계 또는 결산 과정들을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게 시험 파트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KLF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리고 KLF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이 교재를 중심으로 실기 백데이터를 어떻게 이 교재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실행하고 다운로드 받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학습 영상이고요. 자, 25년도 교재가 출간이 됐어요. 그래서 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교재는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요, 24년도 시험이 아니라 25년도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기 위한 교재예요. 그래서 25년도 버전이기 때문에 모든 실기 데이터는 25년도 버전이고요. 교재도 모두 다 회계연도를 25년도로 구성하고 있고요. 세법 개정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요. 25년도에는. 전산회계 1급 범위 안에서는. 그래서 많은 세법 개정이 없어서 그렇게 프로그램이 부가가치세 편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는 것들은 그렇게 크게 많이 없습니다. 자, 전산회계 1급 자격증 시험 안내는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25년도 시험 일정 중에서 이 강좌는 이제 2월 9일 시험 이후에 시험 보는 4월부터 이제 이후에 시험을 보는 25년도 버전의 교재와 실기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시험 일정 잘 확인하시고요. 이제 가끔 이 자격증을 전산회계 1급 자격증을 어느 정도 공부했을 때 기간에 대해서 얼마간 공부해야 시험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학습을 해야 되는 기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문제 풀고 2배속으로 듣는 학생들도 있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이론 강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공부해서 세무까지 가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론이 탄탄하면 이 실무 과정은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요 실무 강좌랑 이론 강좌랑 좀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뭘 구분하냐면 전산회계 1급 이론 강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무 강좌가 따로 있어요. 실무는요. 이론이 공부가 안 돼 있으시면 실무를 하기가 어려워요. 실무는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리고 분계를 왜 차변에 예를 넣고 대변에 예를 넣는데 이 분계가 왜 이게 답이냐? 왜 이게 답이냐는 이론에서 공부했다는 게 전제입니다. 그래서 이 답이 어떻게 입력되는지를 이제 같이 프로그램에 입력하면서 이 계정 과목의 코드를 주의하자. 어떻게 입력해야 되는지 정확한 실무에서 점수를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주된 학습 목표고요. 여기에서 막 차변에는 누가 오고 대변에는 누가 오는데 얘가 왜 오는지 거래 판료소를 얘기하거나 그럴 정도의 실무 강의를 하려면 얘는 한 100강은 해야 돼.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이론 강의가 학습이 되신 분들이 실무로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가. 실무를 먼저 들어오면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이제 이건 답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정이 진행된다는 거. 그래서 이론 공부가 되어 있을 때 실무를 듣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전체 이제 시험 일정이 있고요. 시험 응시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은 1시간 60분 동안 시험을 보는 시험이고 이 60분 동안 시험을 볼 때 이론과 실무를 같이 하는데 그 이론과 실무는 이 이론과 실무가 이론 공부, 실무 공부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객관식으로 사지선다로 그냥 객관식 중심으로 문제를 낸다는 게 30%의 문제 유형이고 평가 방법. 나머지는 KLab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처리, 분계, 결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프로그램까지 연동해서 입력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니까 이 모든 게 이론 학습이 된 상태에서 실무, 프로그램에 대한 활용 능력까지 동시에 보는 거예요. 다른 시험이 아닙니다.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합격은 70점 이상 합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들은 프로그램 다운받고 실기 프로그램 설치하고 두 가지를 해볼 거고 잠깐만 한 번 더 교재 좀 볼게요. 자, 우리 교재의 구성에 대한 목차는 첫 번째는 이제 5페이지에 프로그램과 실무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걸 이제 이번 시간에 같이 다루고요. 그리고 기초정보관리, 일반전표 입력, 외인매출원표 입력, 결산,
장부조회까지가 이제 시험에 나오는 실무 프로그램의 이제 순서대로 학습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이때까지 공부했던 이 실무 수행이 어떤 방식으로 문제로 출제되는지 마지막에 기출문제 엿보기 형식으로 전체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산회계 1급에 점수를 이제 어느 정도 배점을 가져가냐면 기초정보관리라고 하는 거에서 한 10점이 나와요. 이게 뭐냐는 이제 기초정보관리 강의에서 공부할 거고요. 일반 점표에 입력하는 문제가 18점 점수입니다. 하나 문제당 3점씩인데 6문제가 출제돼요. 그렇게 메인 매출 점표도 3점씩 6문제가 18점 출제되고요. 오류수정 6점 정도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요. 결산하는 거 9점 정도, 그리고 장보조회 9점. 다 더하면 실무 버전의 점수는 전체 70점 배점이에요. 여러분이 재무회계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을 수행할 수 없고요. 부가세 특히 공부 안 하면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원가도 재무회계하고 이제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이론에 대한 학습이 탄탄할 때 실무 버전의 이제 프로그램 운용 능력까지 잘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론 강의를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되고요. 시험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실무 백데이터를 설치할 건데, 실무 백데이터를 설치하는 방식은 5페이지에서 6페이지에 있고요. 저희 이제 실기 백데이터 DB는 25년도 버전의 DB고, 당연히 우리 이제 교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DB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에게만 제공하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여러분이 프로그램 안에 있는 이 실기 DB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강의는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지만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에 한해서 실기 백데이터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비밀번호까지는 제가 이 강의로 오픈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재 안에 있는 6페이지 참고하시고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 구입하신 분들은 요거 비밀번호 6페이지에 있는 거 보고서 입력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분 중에 이제 교재 구입 안 하시는 분들이 이 유튜브 영상으로 듣기 때문에 더 많아요, 사실은. 교재 구입을 뭐 제가 이제 몇 분이 어느 정도가 판매가 되는지를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은 그냥 뭐 교재 없이 그냥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과정을 뭐 보기도 해요. 뭐 그러신 분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고, 같이 입력을 해야 되는 것들, 직접적으로 실무는 내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입력하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공부를 이제 교재로 하시는 분들은 6페이지 참고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 요거까지 같이 쭉 진행할 거니까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먼저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K랩 프로그램은 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돼요. 자, 세무사의 홈페이지를 이제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죠? 회원가입 먼저 하셔서 로그인 하시고 필요로 하는 자료들, 그리고 시험 안내 이런 거 잘 보시면서 또 시험 대비하시고요. 맨 아래쪽에 왼쪽에 하단에 보면 K랩 수업용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메뉴 이제 창이 하나 있을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는 메뉴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럼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25년도죠. 지금 25년도 4월 시험부터 이제 지금 영상으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다운로드를 받으러 들어왔더니 여전히 24년도 버전의 K랩을 업로드 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K랩 프로그램은요, 업데이트가 되는 시점이 연초에 빨라도 2월 말, 정말 빠르면 2월 말이에요. 늦으면 3월 중순까지 가요. 좀 늦게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전산회계 1급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메인 매출점표 중심이고요. 소득세가 시험에 안 나오고 법인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산회계, 여기 줄여서 전산회계 1급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4년도 버전의 프로그램도 전혀 문제 없이 활용할 수 있는데, 전산 세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4년도 버전으로 시험을 보면 큰일 나. 왜냐하면 이제 비과세 같은 것들, 법인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다 프로그램 안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세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24년도 버전의 프로그램으로 25년도 시험을 대비하시면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전산회계 1급까지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25년도 4월쯤 되었다면 이게 25년도 버전으로 업로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냥 그거 다운받아서 시행하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24년도 K랩이 이 안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상태라도 문제 없다. 다운로드 받아서 실행하는 게 문제 없다. DB가 25년도 버전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실기 백데이터를 25년도 버전으로 문제를 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요 자료를 다운받아 받으시고 업데이트가 되면 업데이트 된 걸로 다시 나중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고. 자, 그럼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미리 받아놨거든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자, 다운로드를 받고요. 다운로드가 된 파일을 열어보시면 어디 갔어? 요렇게 생긴 백데이터가 요거 말고 잠깐만 너 나가 있고 너는 들어오고 요렇게 생긴 실행 파일이 여러분 바탕화면으로 가져오시면 돼. 아마 얘가 어디로 다운로드 됐는지는 뭐 경로에 따라 달라지겠죠? 지금은 24년도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다운받을 때는 25년도 버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냥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를 별거 없어요. 얘를요, 더블 클릭해서 그냥 쭉 실행하시면 돼. 쭉. 별거 없습니다. 그냥 쭉쭉쭉쭉쭉 뭐 누르라 그러면 누르고 그러면 중간에 뭐 누르라고 할 때 뭐 이런 거 누르라고 할 거야. 중간에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고 실행하면 중간에 이런 메시지가 하나 뜰 거예요. 이거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무슨 뭐 사용권 계약이 있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동의합니다. 클릭하고 다음 버튼 누르고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PC 사양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마지막에 안전하게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확인하고 바탕화면을 보면 바탕화면에 K랩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아이콘 하나가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요 시간이 최대 한 10분 정도 걸릴까? 그럼 10분 동안 쭉 설치를 하시고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만들어졌는지 이제 확인하러 가면 요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가 만들어져요. 이게 K랩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야. 그때 이제 가끔 질문하시는데 얘는요. 설치하는 파일이에요. 여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여는 거야. 실행하는 거야. 근데 얘를 한번 설치하고 나면 삭제하시는 게 좋아요. 왜 삭제하는 게 좋냐면 자꾸 여기로 들어가서 프로그램 실행해야 되는데 자꾸 여기로 들어가. 이걸 누르는 순간 또 설치가 되는 거야. 계속 설치해. 제가 옛날에 이제 오프라인 수업할 때 계속 안 된대.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자꾸 여기를 들어가. 그러니까 또 설치가 돼서 10분이 걸려. 또 이건 눌러. 다음날 또 눌러. 그러지 말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설치가 되면 삭제하시고요. 삭제할 거니까 얘를 그냥 바깥으로 빼버려. 자, 빼고 나면 요게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들어가는 아이콘입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상태에다가 놓고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뭐 조금 시간이 걸려 얘도. 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메뉴 첫 번째 창입니다. 여기서 25년도에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깜빡깜빡하고 업데이트 해주세요. 깜빡깜빡해. 그러면 요거 버튼 누르면 25년도 몇 월 며칠자 업데이트가 다시 되고요. 또 며칠 뒤에 얘가 이제 25년도 3월 달에 업데이트 했는데 25년도 7월 달에 업데이트가 또 됐대. 그럼 또 깜빡깜빡 할 거야. 깜빡깜빡 하면 누르면 다시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지금은 24년도 4월 달께 마지막 최신 버전인데 저는 지금 2025년도에 있지만 아직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혀 문제 없다. 이 상태로 활용해도 전혀 문제 없음. 자,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종목에서 한번 크게 메뉴 창을 열어보시면 전산세무 1, 2급, 전산회계 1, 2급. 근데 종목이 다르면 열리는 메뉴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냥 아무거나 넣고 들어가면 안 돼. 항상 내가 시험 보는 급수로 들어가셔야 돼. 우리는 지금부터 전산회계 1급으로 들어갑니다. 전산회계 1급 누르고요. C드라이브 K랩 DB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어떤 데이터를 저장하게 되면 자동으로 C드라이브 K랩이라고 하는 이 문서 폴더 안으로
자동으로 내 데이터들이 자동 저장되는 경로예요. 드라이브가. 얘가 어디에 걸려 있냐면 요렇게 생겼어. 요렇게. 드라이브는 C 드라이브 안에 K랩인데 K랩 DB인데 한 번 더 들어가야 돼. K랩. 들어가면 요 경로 안에 지금 제 화면은 요 상태야. 지금 뭐 이렇게 백업 뭐 이렇게 써 있잖아. 얘네들은요.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밑에 어떠한 데이터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 걸 할 거야. 이제 그걸 하려고. 자, 그럼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물어보면 K랩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거고요. 우리는 이제 실기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 이제 그 연습을 지금부터 할 거고, 일단 이 상태로 두고 이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서 이제 아이콘 생성된 것까지 했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K랩 프로그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 회사 코드가 누르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지금 처음이니까 회사 코드가 아무것도 없으면 이 프로그램 안으로 로그인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회사를 하나를 만들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 8페이지에 회사 등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데 회사 등록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회사 등록 편에서 자세하게 할 거고요. 일단은 8페이지로 가보세요. 주식회사 시운전자 회사 코드 500번 회사 등록을 간단하게 하나 하고 들어가셔야 돼. 자, 그럼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 메뉴 중에 메뉴 창 중에서 하단에 보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회사 등록이라고 보이죠? 네, 회사 등록 버튼을 누릅니다. 회사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메뉴 하나를 바깥 화면에다가 활성화를 해 놓은 거예요. 자, 코드는 몇 번 입력할 거냐면 500번 입력할 거고요. 회사 코드는 총 4자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냥 500을 넣으면 알아서 앞에 0자가 붙어요. 자, 0500번입니다. 회사 이름은 앞에 주식회사 뒤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잘 구분하셔서 괄호치고 주, 괄호 닫고 시운전자 입력하시고요. 자,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력하는 기본사항의 우측의 메뉴가 다 다르게 열려요. 지금 법인이죠. 지금 우리 그리고 시험 보는 거 법인이에요. 자, 법인 선택. 그 다음에 미사용이에요, 사용이에요. 사용할 거죠. 자, 사용한다고 하긴 하면 누르면 메뉴가 이제 우측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고 한 다음에 여기서 엔터를 쳐버리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사용하는 것으로 가서 커서가 우측으로 넘어가는지를 확인해 주세요. 지금 회계 연도를 봅시다. 이번 연도를 6기로 볼 거고 이번 연도의 회계 연도는 2025년도 1월 1일부터인데 1월 1일 입력하면 기본적으로는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1년이 회계 기간이니까 25년도 12월 31일이 자동으로 날짜가 부여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또 입력할 거 없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번호, 대표자 이름, 주소, 업종 이런 거 넣어야 되는데 그 나머지 것들은 다음 시간에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를 구체적으로 학습하면서 나머지는 입력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8페이지에서 회계 연도까지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메뉴를 자, 이게 저장이 됐으면 아래 칸으로 넘어갈 거고요. 우측에 시운전자에 커서 놓고 우측에 봤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부터 아무것도 입력이 안 돼 있어도요. 뭐만 입력하면 되냐면 회계 연도만 입력을 하면 프로그램은 시운전자로 로그인이 가능해요. 지금은 빨리 들어가서 실기 백데이터 설치하는 걸 해보기 위해서 얘만 등록하고 일단은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갈 때 이 프로그램은 입력을 하는 순간 그냥 저장이 자동으로 돼요. 저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거나 또 저장을 한 번 더 눌러야 되거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자동 저장이 된 거예요. 그럼 이 메뉴를 나가야 되는데 닫기 눌러도 되고요. 이거 오른쪽에 X표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 키보드상에 ESC를 눌러도 되고요. 어쨌거나 누르기만 하면 돼. 그래서 바깥으로 나와. 그러면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가죠. 돌아갔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가냐? 아이고, 어디 갔어? 프로그램. 자, 여기서 회사 코드 오른쪽에 보면 조그맣게 도움말 키 있어요. 이게 이제 도움키인데요. 이 도움키를 이걸 눌러도 되고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나 이게 뭔지 모르겠다. 찾고 싶다 할 때는 도움키를 눌러도 되고
F2키 있죠? 숫자 위에 있는 F2키 누르셔도 돼요. 아무거나 눌러도 돼요. 자, 도움말키 눌러볼게요. 방금 전에는 시운전자 없었죠? 근데 우리 지금 등록한 시운전자 줘야 되죠? 자, 여기다 갖다 놓고 파란 색깔, 약간 진 검은색인가? 무슨 색이야 이거? 그치? 진한 색. 여기다가 시운전자 위에 커서가 올라가 있고 얘가 검은색으로 색깔이 선택이 되면 나는 이제 시운전자로 들어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시운전자에 커서 놓고서 확인. 그러면 이제 메뉴에 들어갈 거야. 이게 프로그램 메인 메뉴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들어갔어요. 지금 여러분이 하신 게 요거 한 거예요. 회사 등록. 자, 회사 등록을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방금 전에 메인 화면에서 회사 등록을 눌렀던 것과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올 수 없어서 회사 등록을 임의로 간단하게 회계 연도만 입력을 하고 좀 로그인을 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8페이지에 있는 회사 등록을 일단 임시로라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기 백데이터를 실행해야 되니까 제가 회사 코드를 왜 넣었습니까? 물어보면 실무 백데이터를 설치하기 전에 회사 코드가 보이지 않아서 일단 회사 등록을 하나를 등록했다. 나머지 디테일한 건 입력을 나중에 할 거고 연도만 입력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무 백데이터를 실행할 건데 자, 실무 백데이터는요.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올려드린 그 영상 첫 번째 강의죠. 거기에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올려드렸거든요. 그 링크를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받아요. 이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비밀번호는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좀 열어볼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에서 어디에 데이터가 있냐면 항상 전년도에도 보니까 실기 백데이터를 어디서 다운받아요? 이 영상을 보면서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 있겠다 싶기는 해. 그래서 정말 자세하게 볼게요. 자, 이 영상, 여러분이 듣고 있는 영상 밑에 그 영상을 설명하는 메뉴가 있어요. 자, 그 중에 더보기를 눌러야지 쫙 보이는 거야. 더보기 누른다. 더보기를 안 누르면 내용이 안 보여요. 자, 더보기를 누른다. 자,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해당 이 교재를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교재 구입은 여기 북극 그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돼요. 자, 링크를 제가 눌러볼까요? 자, 얘를 짠 누르면 요 링크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로. 자, 북극구 전산회계 1급 실무 교재. 현재 지금 17,800원 이번 연도. 그래서 이 교재 보시고 이 교재를 구입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해당 교재는 여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모를까봐 올려놨어요. 라이센스 해서 여기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 들어가서 실기 백데이터 K랩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요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받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재 안에 있는 백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 방식은 설치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 설치가 있고요. 하나는 수동 설치가 있어요. 일단 웬만하면 그냥 자동 설치하시면 돼요. 그런데 자동 설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혹시 몰라서 수동 설치도 같이 올려드린 거예요. 자동 설치하는 방법 먼저 하겠습니다. 자, 자동 설치 옆에 링크 있죠? 자, 링크를 클릭해요. 자,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사이트로 넘어갈 거예요. 이렇게. 자동 설치 실기 백데이터 2025년 전산회계 1급 실무 위드박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선택해서 내려받기 합니다. 내려받기. 자, 이렇게 내려받으시면 바탕화면에 저는 바탕화면으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설치한 거예요. 이렇게 가져올게요. 대부분은 이제 여러분 다운받으면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저장되잖아. 이제 거기서 하셔도 되고 저는 여러분에게 보기 쉽게 바탕화면으로 끌고 왔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럼 자동 설치하는 요 파일이 exe, 이게 실행 파일이에요.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 어떻게 하는 건지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을 하시고 그러면 내가 압축을 자동으로 풀어줄게. K랩 DB 안에 K랩 이게 아까 C 드라이브 자동 경로죠. 자, 이 경로로
이 데이터를 자동으로 저장해 줄게. 이런 겁니다. 압축 풀기. 그럼 요때 물어봐요. 암호가 걸려 있는데요. 암호 입력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자, 그럼 요때 이제 암호를 입력하시면 돼요. 자, 이제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로 가보시면 실무 백데이터 다운로드해서 암호를 입력하세요. 그 암호가 교재를 구입하신 분들이 여기 이제 암호가 있을 거예요. 보시고, 교재 보시고 이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 자리에다가. 강의는 무료지만 제가 이제 교재 안에 있는 DB까지는 제가 100%를 다 제공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이게 저작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암호는 교재 구입하신 분들 교재 보시고 여기에 있는 암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고 뭐 대문자, 소문자, 숫자 뭐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했는지 보고 싶으실 때는 이 암호 보이게 한번 눌러보시고 그 정확하게 입력이 되시면 이제 확인하세요. 그러면 내가 저장해야 될 경로로 이 exe 실행 파일이 자동으로 경로를 찾아서 데이터를 저장해줘요. 압축 풀기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메뉴 닫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요 K랩 DB 안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로를 처음에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 막 생겼죠? 네 자리 숫자들을 토대로 이 500번이 아까 우리가 입력했던 그 쉬운 전자 하나 500번 코드 넣었던 거 있죠? 자동으로 이 안으로 저장된 거고요. 1001번부터 해서 1014번까지가 2025년도 실무 교재 안에 있는 DB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첫 번째 1차. 비밀번호 입력하고 DB를 실행하면 자동으로 C드라이브,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폴더 안으로 데이터들이 자동으로 저장이 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다시 프로그램을 열어요. 자, 열어서 회사 등록 메뉴 안에 이 데이터들이 500번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내가 저장했으니까. 자, 1001번부터 해서 요 1014번까지 데이터들이 요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 내가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얘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얘네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얘네들을 프로그램으로 가져오는 방식은 상단에 보면 회사 코드 재생성이라는 메뉴가 있을 겁니다. 얘를 클릭하셔야 돼. 얘를 클릭하지 않으면 데이터가 들어오질 않아. 반드시 얘가 중요합니다. 회사 코드 재생성 버튼 누릅니다. 짠. 회사 코드를 재생성하시겠습니까? 1초도 안 걸려요. 네 하는 순간 여기 1001번부터 1014번까지 회사들이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냉. 들어왔죠? 자, 이렇게 작업하는 게 회사 코드 재생성을 반드시 눌러야 되는 이유예요. 가끔 이제 이거를 이제 이 회사 코드 재생성을 눌러야 되는 거를 모를 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 갖다 놓고 얘를 더블 클릭해. 아무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자, 먼저 자동 설치가 되면 얘를 프로그램으로 끌고 들어오는 마지막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셔야만 데이터들을 프로그램 안에서 연동을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필요한 회사들로 들어가서 이제 뒤에 다양한 문제를 풀어 나갈 겁니다. 여기까지가 실무 백데이터를 자동으로 설치하는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자동으로 설치할 때 자동 설치할 때 가끔씩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떡하지? 이런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내려받기를 하잖아요. 내려받기를 누르고 실행을 하려고 할 때 혹시 이런 메시지가 뜨지 않았나요? 떴죠. 자동 설치를 하려고 더블 클릭을 하면 이런 메시지가 떠요. 이게 왠지 불안하잖아. PC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가 떠서 자동 설치를 꺼리시는 분이 있을까 봐 제가 수동 설치하는 거를 같이 드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EXC 파일 자체를 윈도우 버전에서 계속 이런 메시지를 그냥 자동으로 생성을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불안해 하실까 봐 그러는 건데 전혀 불안할 거 없고 저도 지금 다운 받았잖아요. 어떻게 하시냐면 추가 정보 누르고 아, 이런 게 있구나. 알 수 없는 게시자. 그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 없다. 그럼 어떻게 가냐? 아래에 얘를 눌러야만 실행이라는 메뉴가 떠요. 요때 이제 얘를 눌러서 실행하시면 되는 거야. 요렇게. 요런 식으로. 전 아까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얘가 메시지가 안 뜬 거고요.
방금 전에 윈도우 버전에서 이렇게 PC 보호라는 메시지가 떴을 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하시면 지금 했던 방식대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게 자동 설치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그러면 수동 설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동 설치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수동 설치는요, 아랫줄에, 아이고, 이거 아니죠. 어디 갔어? 아, 창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 수동 설치는 이 아래쪽에 보면 별도의 링크 따로 있죠. 자, 이 링크를 복사해서 여러분은 복사할 필요 없이 그냥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창을 따로 쓸 거라서 갖다 놓고 들어가시면 여기 이제 수동 설치 실기 백데이터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고 내려받기 해요. 자, 내려받은 다음에 이런 게 이제 하나 생겼죠? 바탕화면으로 가져올게요. 수동 설치는 조금 수동으로 해야 돼서 좀 불편해요. 웬만하면 그냥 자동으로 하세요. 자, 그러면 수동 설치는 어떻게 가는 거냐면 그냥 zip 파일로 되어 있어요. 그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R집을 풀어요. R집 압축을 풉니다. 그냥 압축을 여러분이 푸는 거예요. 그때 물어보겠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입력하세요. 그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자, 비밀번호 입력하시고요. 확인. 수동 설치는 우리가 말했던 그 K랩 DB, K랩이라고 하는 폴더로 자동으로 저장되지 않고요. 그냥 그 압축이 풀린 상태의 데이터를 여러분이 복사해서 붙여 넣어야 돼요. 그게 조금 불편함인 거예요. 자, 설치가 되면 압축이 풀리고 있습니다. 산 같다, 산. 그치? 초록색 산. 자, 압축 풀기가 다 끝나고 나면 요 수동 설치한 이 폴더 안에 1001번부터 1014번까지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압축이 풀려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1001번부터 1014번까지 데이터를 쭉 잡아서 컨트롤 C를 하시고 복사를 하시고 이렇게 얘를 복사해서 어디에다가 붙여 넣냐면 K랩 DB 안에 K랩이라고 하는 요 폴더 안에다가 1001번부터 1014번까지가 원래 없었겠지? 지울게요. 원래 없었겠죠? 수동 설치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와서 요 경로를 찾아와서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붙여넣기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자동으로 경로로 찾아가서 자동으로 그 경로를 찾아가지 않아. 그게 수동 설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받아서 뭐 암호 입력하고 하는 것까지는 다 똑같아요. 자동 설치는 여기까지 경로를 찾아주는 거고 수동 설치는 여러분이 다운받은 자료를 이 경로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는 걸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왔죠? 여기 들어오면 아까 했던 것과 동일하게 K랩 프로그램을 열어서 회사 코드 재생성을 하시면 1001번부터 1014번까지의 데이터들이 들어오겠죠. 지금 제가 수동 설치해서 복사 붙여넣기 한 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동일하니까 큰 차이는 없어 보이죠. 자동 설치, 수동 설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이 실행하시면 되는데 전혀 자동 설치했을 때 그 메시지가 뜬다고 그래서 여러분 PC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설치하세요. 수동 설치하면 불편해요. 근데 혹시 안 될까 봐 하는 거니까 자동 설치하셔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마지막에 뭐 해야 돼? F3 회사 코드 재생성. 이거 안 하면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아요. 반드시 이제 마지막에 회사 코드 재생성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로 좀 가볼게요. 실무 백데이터 자동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백데이터가 자동으로 설치됩니다. 만약에 자동 설치 파일로 설치할 때 혹시나 어떤 PC 어느 하나가 오류가 생길까봐 수동 설치하는 파일을 같이 올렸으니까 문제가 되면 수동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방법은 지금 이 영상으로 여러분이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는 비밀번호 입력하는 거 필수. 그리고 프로그램 안에 C 드라이브 마지막 K랩 DB 안에 한 번 더 K랩 안에 이제 자료가 들어간다는 거 지금 자료 들어온 거 눈으로 봤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지금 이번 시간에 다뤘을 때 회사 코드 재생성
이 버튼 실행 안 하면 데이터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어떤 학습을 하시게 되냐면 지금 이제 프로그램 다운받았죠? 자, 그럼 다양한 회사들이 존재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메뉴를 닫아요. 그리고 원래 메인 화면을 다시 이제 돌아와요. 만약에 나는 다른 회사로 이 데이터를 열어서 보고 싶을 때, 활용하고 싶을 때, 자, 500번이라는 회사로 지금 들어와 있지만 다른 회사로 다시 재로그인을 하고 싶을 땐 우측에 보면 회사라고 하는 메뉴에다가 커서를 올려놨을 때 회사 변경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자, 얘를 누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회사로 바꿔서 들어가는 거야. 내가 만약에 1008번에 주식회사 결산이라는 회사로 들어가서 문제를 풀어야 될 땐 갖다 놓고 변경하면 시운전자 사라지고 결산이라는 회사로 회사를 변경한 거고요. 또 다른 회사로 가고 싶을 때는 단원에 갖다 놓고 변경하면 그 많은 회사 중에 단원이라는 회사의 정보만 화면에 뜨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회사의 정보들이 회사 등록이라는 메뉴 안에 이제 끌고 들어왔을 때 이거 눌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회사는 메인 화면에서 회사 변경이라는 메뉴를 사용해서 원하는 회사로 다시 바꿔서 그 회사와 관련된 문제를 푼다. 자, 다음 시간부터 시운전자와 관련된 기초정보 등록과 관련된 하나하나의 메뉴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번 시간까지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고 그리고 관련된 실기 백데이터를 어떻게 여러분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오는지 그 연습을 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